손자병법에 의하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그 최고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 최고의 병법사 아닙니까? 그렇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이겨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어떤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또 어려운 질문 같긴 한데 네.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예 자기가 방어막을 딱 쳐놓는 느낌의 사람이 있어요. 방어막? 나한테는 아무도 못 들어와. 근데 그 방어막은 누구냐면 주변의 평판, 이 쌓인 신뢰, 조금씩 이 사람에 대한 그 주변에 팬들이 생기면 팬덤이 형성된 사람들. 팬덤이 형성돼요? 정말 있어요. 되게 나이스한 거예요. 그렇다고 친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하고. 막 깊게 친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싫어하지도 않는데 그쪽 하자면 어쨌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그 브랜드 이미지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한테 근데 누가 정말 이 사람이 부당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부딪히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편을 들죠. 그래요? 그게 객관적으로 이게 얘기가 아니라 야 그래 저 사람인데 너한테 그렇게 했어. 아니, 어떻게 저런 좋은 사람이 뭐 왜 너 저한테 왜 그래? 왜 화내 너 오바야. 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네, 오히려 이 사람이 개기면은 뭐 이렇게 건들면은 자기가 더 나쁜 사람 돼버리고. 저 친한 실장님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존재길래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엄청 잘하시는 분. 절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고요. 그렇다고 뭐 누구 험담도 안 하고 안 좋은 얘기도 안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적이지도 않아요. 정말 그냥 업무만 잘하시고 즐거우신 분이죠. 정말 착하신 분이요. 네, 정말 열심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도 자기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네. 속 깊은 얘기나 이런 얘기 안 해.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 잘 모르지만 그렇게 뭐 싫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 좋은 평판이 있죠. 맞아요. 세상 음흉한 사람이지.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것 같아요. 원래 자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 약간 뭔가 다가가기 힘들고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신비주의 전략 될 수 있고. 신비주의 전략. 환상 속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먹고 사는 거지. 뭐 꼭 그렇게 전략을 하셨다고 갑자기 문학적으로 네. 그분의 성격이 원래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평판을 잘 만들어 놓으면 평판을 잘 쌓는다. 또 어떤 업무를 그 당시 할 때에도 이제 다른 쪽 이제 팀장님 분께서 저랑 이제 임원분이랑 같이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저한테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내 상사도 아닌데. 근데 그게 단순하게 일을 넘기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업무를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지시하면서 이거를 보고할 때는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요만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업무에 대해서 이분 아예 이만큼을 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하면 좋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현재 어떤 여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얘기지.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풀었어요. 이거는 뭐 임원분께 보고할 건데 이거를 이렇게 디테일할 것까지 다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정말 논쟁이 거의 한 30분 동안 논쟁했어요. 임원분 앞에 두고서 둘이서 임원분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감정이 깊어졌어요. 근데 물론 업무적이죠. 그리고서 결국에는 뭐 제가 이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분이 제 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기가 이겼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논조가 이거였거든요. 이거를 이제 지금 그 상위 레벨에서 사실 이 디테일한 것까지 짜자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요 정도로 가자가 이제 저의 논조였는데 그게 좀 임원분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국엔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저도 감정이 깊어지고 같이 감정이 깊어졌는데 바로 이제 나갔어요. 어색하죠. 어색한데 그냥 바로 나가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저도 그게 힘들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치면서 업무랑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거 옷 처음 보는 건데 혹시 이거 새로 사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업무와는 전혀 다른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주의를 전혀 싹 돌리는 거야. 완전히 사적인 얘기. 그러니까 업무는 업무였고 나는 너한테 사적으로 아무런 감정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연중에 보여주는 거죠. 근데 서로 감정 상한 건 알지만 그러니까요. 다행히 그분도 그때 유쾌하게 받아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알아준 거 너밖에 없다 역시. 막 이렇게 하니까 서로 되게 웃으면서 좀 물론 그 당시는 잘 끝나니까 나중에도 또 그렇게 어색하진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만 어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는 또 편하게 잘 다가갔습니다. 그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업무는 업무대로 사적은 사적대로 뭔가 좀 이렇게 끊는 어떨까? 그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아닐까. 그걸 그렇게 받아쳤다고? 실명이 뭐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보고 계신 갑자기 프로님은 혹시
네. 없는 게 아니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는 건 지는 거지. 거죠. 네? 지는 건 지는 거지. 그럼 이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길 필요도 없지만 이기면 이기고 지는 게 좋은데 자기 기준은 뭐 자기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긴다 진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생각이. 그래요? 네, 그래서 지는 게 이긴 거다라는 사람의 심리적 습성은 저 같아서도 진짜 뭔가 밀렸는데 뭔가 객관적으로 밀린 것 같은데 뭔가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감정이 그렇지. 좀 많아요. 됐어. 뭐 더러워서 피하지. 예를 들면 논리로 완전 진 건데 말 많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질 때는 정말 그냥 정말 지던가 아니면 이길 때는 끝까지 토론. 근데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 싸움. 뭐 이런 걸로 도저히 이 친구의 지금 감정이 너무 막 발아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자리 피한다든가 자기가 져준다든가 이게 맞는 것 같고 아니지 임원한테 가야지. 이모한테 가든가 그런 거는 다른 뭐 인사팀에 가서 나쁜 놈이에요. 인사팀에 가서 뭐 소원수리 한다든가 그거를 저희 감당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감정 그치. 받아줄 필요도 없고 근데 업무상 정말 아까 말씀드린 R&R의 문제 그래서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배분하는데 자기가 부당하게 뭔가 자기들이 페이를 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근데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발언권이 어떻게 보면은 저기 하이라키가 있잖아요 회사에. 그렇죠. 그래서 발언권이 너무 없어 사원이나 대리 때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 외국 문화나 이런 외국계 기업에서는 사원 대리도 재량권이 많다는 얘기라서 그렇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새로운 생각들 아이디어를 발산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문화는 좀 그런 게 그쵸. 좀 수직적이지. 네가 뭘 알아?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대화를 안 하고 싸움을 안 하는 위에라는. 그래서 그냥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 이런 건 좋은 문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약간은 어떤 제 처음에는 업무할 때는 나도 전문가다. 저 부서분도 전문가다. 그쵸. 나도 전문가다. 하고 논리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밀고 치고 그래서 그렇게 또 노력하다 보니까 실력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길 때는 이겨야 된다. 이길 때는 이겨야 된다. 그럼 혹시 8년 전에는 이기셨나요? 지셨나요? 그거는 참 복합적인데 비겼나요? 그러면 그날은? 남자가 또 질 때는 져줘야 돼. 질 때는 또 져줘야 된다. 질 때는 지는 게 지는 거다. 진 건 진 인정한 거다. 거죠. 네. 부산 사나이. 그쵸. 진 게 나쁜 거는 아니고 진 건 진 거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회사 내에 젊은 꼰대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조사에 69%의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 젊은 꼰대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그냥 꼰대보다도 이 젊은 꼰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하는데 왜 부장님도 뭐라고 안 하는데 괜히 먼저 나서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과장이라든가 대리가 괜히 먼저 후배들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속된 표현으로 뭐 알아서 긴다고 하죠. 네. 그래서 어떤 뭐 부장님이나 그분들이 뭔가 하기 전에 네. 어떤 뭐 물론 이제 목적은 좋겠죠. 팀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뭔가 좀 더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어떤 그 목적 하에 네네. 바로 이제 어떤 사원 대리급들을 마음껏 굴리는 그런 마음껏 굴린다고요? 네, 그런 예. 과장님이 이전 직장에서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네. 툭툭 알아서 긴다, 굴린다. 익숙하신데요? 그게 있어요. 네. 뭐 그런 용어를 이제 공부를 했죠.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오셨고. 네. 공부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저는 학습의 효과를 믿습니다. 와, 대단하시네. 효과라고 되게 하시네. 자연스러우시네. 네. 알아서 기는 분들을 좀 보셨나요? 주변에 팀장님 중에 그런 분은 계세요. 본인이 윗분에, 그러니까 팀장님 위에 계시는 매니저들한테 본인이 돋보이려고 엄청 밑에 사람들을 쪼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가이드가 저게 아닌데 저렇게 왜 오바스럽게 하지? 지나고 나서 보면 또 본인이 공치사로 막 메일 써서 막 다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럼 또 저랑 나이가 그렇게 막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 대표님의 입장에서 젊은 꼰대에 들어가는 그 범주 안에 계시죠? 네, 그 범주 안에 충분히 계신 분인데 그러시니까요. 되게 평이 안 좋죠. 제가 그 회사 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젊은 꼰대다. 지금 이제 용어 정의를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뭐 오후쯤 돼서 뭐 김 과장 저녁이나 먹을까? 시간 돼?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저도 진짜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저녁 먹자. 텔레파시 막 이런 거. 근데 영업인데. 생각해 보면
저거 내 말투인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누구누구 부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누구누구를 부르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편하게 먹을 사람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고민이죠. 도대체 몇 명을 데려오겠다. 돈도 많이 나가요. 돈도 내 돈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기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알아서 기고 하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좀 답답하고 제가 봐도 그러면 자기가 야 선배님이 뭐 파트장님이 밥 먹재 시간 변화 알았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 또 거기 가서 혹시 시간 돼? 이렇게는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눈치도 약간 없으면서 앞에 멘트는 참 좋았습니다. 예. 저도 먹으려고 했는데 통했네요. 이런 거. 예.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겉모습만 본 거죠. 지금도 그렇게 저를 그렇게 따라하시는 분이 일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방 매니저라고. 예.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깊숙한 걸 모르고. 참 답답한 그런 케이스네요. 그분들은 분명히 젊은 꼰대입니다. 뭐 이전 직장에서도 옆에 어떤 과장님이셨는데요. 뭔가 이제 위에 팀장님이 이거 어떤 업무적인 이거 좀 설문조사를 해라. 근데 네. 사실은 좀 자율적인 거거든요. 한 몇 명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설문조사도 뭐 문항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몇 명의 그냥 의견만 구하면 되는 거였는데 전체 팀원이랑 옆에 팀원들까지 다 가가지고 너희들 100%다 해야 돼. 이거 팀장님 지시야. 오늘 몇 시까지 이거 다 해서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 내가 정리해서 팀장님께 보고 드릴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하시는 분을 이제 봤습니다. 오버를 하는. 예. 사생활의 영역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세 분이 동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건 약간 꼰대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생활에 대해서. 근데 사생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자, 네 사생활 어떠니 물어보고서 막 이러진 않고요. 사생활이 어디가 사생활이에요? 글쎄요. 퇴근 이후는 사생활이죠. 퇴근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죠. 업무 외적인 외적인 걸 생활. 사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이제 후배분들이랑 구축이 되면은 아예 사생활에 대한 그런 좀 질문이 들어옵니다. 네네. 예,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저도 뭐 그 직장 상사일 수 있지만 그 전에 또 인생의 선배로서 또 그런 얘기를 제 경험 삼아 얘기도 해주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꼰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판단을 해주시면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저는 첫사랑하고 7년 동안 연애해서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어봐요. 요즘 어떻게 연애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 그래서 사귀자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사귀자 이래?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당황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렇게 궁금해요 지금? 저는 되게 궁금해요. 왜 어떻게 사귀는지 어디서 사귀는지 어디? 꼰대인가요? 예. 좀 그러네요. 그래. 사실 뭐 꼰대인지는 모르겠고 둘이 만나면 뭐해 이런 거 꼰대 별로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 예. 네. 그런 거예요? 곤란한 질문. 그런 거 안 하세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일단 한 개는 확인했네요. 네, 하나 하지 말아야겠네.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괴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해봤고 실패해서 고생했던 걸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좋게 얘기하는데 너를 위해서 신경 써서 얘기해 주는데 개인적인 측면이든 조직적인 측면이든 어쨌든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걸 알아서 얘기해 주는 건데 왜 참견이야 이런 식으로 마이웨이를 가니까 더 이제 안 좋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나 때문에 뭔가 혁신적이고 획기적으로 본인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성과를 좋게 해줬으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일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생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오픈해서 떠들고 다니는 얘기를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건드리는 거지. 저는 굳이 뭐 어떻게 연애해, 어디서 고백해 이런 얘기를 물어보진 않아요. 선을 일단 그어주셨어요. 나는 오히려- 당신과 다르다. 네, 오히려 저는 그래요. 후배들이 이제 뭐 남자 뭐 이제 결혼 초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벤트를 하냐, 뭐 결혼할 때 뭘 신경 써야 되냐, 뭐 이런 거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서 그럴 때는 같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 같이 위아더 월드 되는 거죠. 뭐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해주면은 뭐 땡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저는 꼰대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일을 잘하기 위함이고 개인을 도와주기 위한 배려 차원의 접근이라면 네. 좋은데 사실 젊은 꼰대들의 접근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결혼한 지 이제 2년 거의 다 돼가는데 2년 전에 결혼할 때를 돌이켜 보면
결혼식 어떻게 준비할 거야? 청첩장은 어떻게 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 어디 가서 뭐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막 해요. 그쵸, 이게 내 인생에 한 있어야 번 있는 돼요. 결혼인데 내가 개판으로 하겠냐고요. 나도 알아보고 막 하는데 그게 왜 쓸데가 없을까요? 그쵸, 이게 차이인 거예요. 예. 딱히 대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얘기할 거면 지가 플래너처럼 나도 알아봤는데 여긴 얼마 뭐가 죄송한데 좋고 지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 얘기했던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 지가라고. 갑자기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정말 그렇게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거면 내가 봤던 데들이 몇 군데가 있고 가격이 얼마 정도가 있고 이런 장단점들이 있어 라는 얘기를 기대하고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아니라 쓸 때가 있죠. 그쵸. 네. 근데 거긴 아니래 별로래. 거긴 좋대. 그래서 정말 내 위에 계신 분들이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효율성을 위해서 나한테 저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귀한 말씀 해주시는구나. 그럼요. 감사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듣는 사람도 다 느낍니다. 네, 이 사람이 그리고- 진심인지 아닌지. 톤 앤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느껴지는 게 있는데 얘기 듣다 보면 진짜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서 굳이 시간 내서 나한테 얘기해 주시는구나 보다는 한가하신가 보네. 괜히 시비 거네. 이 느낌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방송을 보시든 안 보시든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리더들이 실장님처럼 부장님처럼 착한 상사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거의 없다. 직장 생활에서 느낄 때. 그래서 사실은 왜냐면 멘토 느낌을 내고 싶은 거지 나의 진정한 멘토는 아닌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있었어요. 이런 사람도 꼰대라고 합니다. 그 과장님이었는데 예전 직장에 저 사원 때였죠. 과장님이셨는데 뭔가 이제 나 지금 과장이고 뭐 내 지금 뭐 와이프가 뭐 의사인데 나는 그냥 뭐 여기서 내 회사 월급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뭐 어디 지금 뭐 집을 봤는데 이 집을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야. 막 누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 굉장히 좀 이게 듣기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그때도 뭐 착한 사원이었으니까 뭐 예. 가만히 있는데 다른 제 이제 동기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싫어했었습니다. 그분. 저 지금 제가 들어도 싫은. 예, 그래서 네. 너무 싫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거야. 예. 예. 뭐 이 시계 샀다? 어떠니 이게 도대체 뭔지 이 모르겠어요. 시계 샀다라고. 예. 와, 진짜 자랑을 좋아하시는 예, 분. 되게 그거. 힙합 꿈나무. 힙합. 그러네요. 힙합 예. 나 돈 많이 벌었다. 그쵸. 어. 그런 거죠. 비슷한 케이스 많이 보셨어요? 그냥 아주 어른들 중에서는 뭐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랑 내가 같이 일했었고 걔 뭐 내 밑에 있었다는데 이렇게 컸다는 둥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제 또래 뭐 젊은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분들하고는 그런 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젊은 꼰대는 자기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면 회사에선 살아남지도 못하고 가만히 두질 않죠. 예전에는 무가지 신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쵸. 지하철에서 많이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는데 네. 그거를 들고 와서 뭐 대리님이 그걸 놓고 이제 책상에 딱 앉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그걸 읽으니까 그 수준에서 일하는 거야. 와.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지. 그분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와. 그렇게 읽으셨던 게 하나 있고, 제가 지적당했던 건 뭐냐. 그래서 그분들이 성장해서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시기 때문에 역으로 바라보면 답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냐면 머리가 길다고 예. 귀를 살짝 덮었다고 지금 가서 이발하고 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 시간에 이발을 하고 왔었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예. 궁금합니다. 이게. 양복 옷을 이렇게 뒤집더니 브랜드를 보시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계열사 브랜드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었습니다. 구두에 끈이 없으면은 발로 찼어요, 이렇게. 와. 구두에 왜 찼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선배들이 그래, 구두에 끈 없다고. 그렇게까지. 그리고 색깔 갈색 구두 이런 건 안 됐었어요. 무조건 검은색. 검은색이었어야 돼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눈빛이 이상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이상한지. 멀쩡한데. 그냥 싫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간섭을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는 되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잘한다고 막 잘한다고 뿌듯하신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죠. 뿌듯하고 하셨었지. 아, 진짜요? 저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빨간 펜을 들고 다니셨고 보고서에 정말 깨알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십니다. 사범대 나오셔서. 첨삭지도. 네, 와, 진짜 심각하네요. 진짜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 분이 진짜로. 계세요. 사감 선생님, 전형적인 사감 선생님. 말만 들어도 피곤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꼰대라고 하는 게 자기가 그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성공 방정식이 생겼습니다 이미.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요보다는 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계속 자기도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거를 무의식 중에 전달하는 게 아닌가. 다만 저 사람하고 내가 시간적이나 공간적, 환경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쟤도 똑같이 나처럼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그렇죠. 크게 작용한다. 오히려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한국인이 특히 또 그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정말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손 실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나랑 뭔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 방식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꼰대라는 게 탄생하는 게 아닐까. 제 동기 제가 3년차 때 이제 그룹 TF로 파견을 갔었을 때 제 동기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저랑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요즘 애들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뭐가 너무해? 나보다 빨리 가. 나보다 늦게 와. 그리고 시키는데 입이 삐죽 나왔어. 여러 가지 불만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따라주는데 남기더라. 그래서 제가 너 군대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먹고 뭐 이렇게 비워야 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 잔을 이렇게 봤어요. 잘하면 얘한테 맞을 수 있구나. 있던가요?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에 꺾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꺾어 마셔? 많이 편한가 보다. 저도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시죠. 맞지는 않으셨죠? 맞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동기고 근데 우리가 그래봤자 3년 차인데 예. 요즘 애들 1, 2년 차 애들이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지만 얘도 진짜 꼰대 기질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어린 마음에는 그랬었죠. 왜 쟤들은 나랑 다를까? 이건 기본 아니야? 왜 기본을 내가 가르쳐야 되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저를 보고 지금의 그 사람들을 보면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더 강하고 다른 걸 인정할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고 뭐 저를 받아줬던 저를 키워줬던 리더들한테 한 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리더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여기는 회사지 너 일하던 태권도 동아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워딩 그대로. 그래서 네가 뭔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누르려고 하지 마. 되게 후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상황들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면 실제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분이 앞에 계시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꼰대라고 생각할까 봐 조심해서 말하는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실장님의 매력이죠. 네. 이렇게 뭐 직원들이 저한테 뭐 질문을 한다던가 혹은 뭐 복장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제가 오버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꼰대 같아요. 맞아.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웃고 말거든요. 되게 편하시겠어요. 편하죠. 왜냐면 예. 어떡할 건데. 예. 욕을 할 거예요, 대놓고 앞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에서 욕하는 게 오히려 시원해. 그렇게 얘기도 하고 제가 그 점심 때 저기 공원을 한번 돌고 와서 이제 옷에 앉는데 제가 덥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을인데도 제가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실장님 땀 냄새 나요 하면서 저한테 가서 페브리즈를 막 뿌리세요. 제가 기가 찬다고요. 기가 찬다고. 와, 용기 있다. 네, 용기 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까를 오히려 고민합니다. 진짜 고민 되겠다. 이거는.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머리에도 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리에 뿌리는 거 아닌데 하고 뿌려요. 무슨 물 머리 주는 것도 아니고. 열나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화를 내야 되고 싶은데 그럼 꼰대인가? 이런 고민을 살짝은 하죠. 제가 뭐 불과 5년 전만 해도 회식 같은 데 가고 밥 먹으러 가면 막내가 수저 세팅 싹 해야 되고 메뉴 미리 알아놔야 되고 회식 갔다가 2차 가야 되면 미리 장소 알아봐야 되고 이게 되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당연한가요? 자기 수저 자기가 놓으면 되지 이걸 왜 막내가 깔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미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걔만 미친 애 같았는데 점점 내가 미친 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요구하는 순간. 그래서 저는 더 조심스러워지는 뭐 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냥 뭐 수저통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냥 놔주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수저통이 부장님 옆에 있으면 갖다 놓고 해야죠. 이렇게. 아 그렇게까지 그게 아니라 그렇죠. 막내가 수저통 옆에 앉았어야죠. 항상 근본을 건드려 주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센스라고 하는 거. 상석이 거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강요하고 얘기하는 게 서로 센스가 없고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를 미리 뽑았어야 되고 거기에 앉는 애를 뽑았어야 되는 거지. 가르치고 앉아갖고 꼰대야 뭐해 하고 답답해 너 해 일사불 돈 걷어 뭐 이런 거 진짜 아니라는 거지. 남고 남중 나왔니? 안 뽑아야죠. 그러면 이제 땀 나실 때 선풍기를 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 꼰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뭔가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서로에게 이해와 공감이 없이 좀 강요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들지도 않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확산이 되면서 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남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주고 그런다면은 꼰대라는 말이 사실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말도 조금씩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마치 예전에 뭐 유행어들이 사라졌던 것처럼 뭐 요즘 뭐 질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안습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뭐 이렇듯이 모르겠네요. 그래요? 꼰대도 약간 유행어처럼 좀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